아. 반갑습니다. 일단 미리 좀 공지를 드리면, 내일 이제 프로토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프로토가 열리고, 토요일 경기부터 이제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수비랑 유튜브를 동시 라이브를 진행할지 아니면 그냥 숲에서만 라이브를 진행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 일단 라이브는 숲에서만 진행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유튜브 켜지면 유튜브 보시면 되는데 안 켜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제가 숲에서 라이브하고 다시 보기 녹화해서 그냥 프리뷰 올리는 거,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 밤늦게 조금 늦은 시간일 테지만 한 10시쯤이나 해가지고 참고하시고 구매하시거나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이브를 숲에서 못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경기들이 좀 많이 없죠? 반갑습니다. 경기도 많이 없는데 오늘 좀 욕심 부릴 수 없는 날이다 정도로만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욕심 부리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더워가지고 에어컨 없이 못 살게 되는데, 와, 이번 달에도 진짜 전기세 거의 한 전기세만 2, 30만 나오겠는데, 이거? 자, 아무튼, 자, 봐보면은, 일단 마이애미랑 미네소타 경기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2대1로 미네소타가 승리를 했어요. 사실 마이애미 입장에선 조금 억울한 경기를 했었죠. 일단 1점 냈던 것도 스타워즈의 솔로 홈런이 나오면서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스타워즈가 이제 안타를 장타성으로 때렸었죠. 장타성으로 때렸는데 그게 이제 하필이면 이루심의 다리를 맞아가지고 그게 데드볼 상황이 돼버리면서 이 일루 주자가 진루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데드볼 상황에 한 명만 들어오고 이제 못 들어오고 이제 1, 2루 찬스로 이제 그거를 가다가 또 잔루가 돼서 공격이 무산됐었죠. 네, 그러면서 마이애미도 8개의 안타를 때려냈는데 결국 그 솔로홈런 말고는 점수가 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 페레즈 대 페스타 나오게 되고 선발 투수만 보면은 사실 오늘도 경기가 좀 난해합니다. 사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이제 페스타도 구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털릴 때는 좀 시원하게 또 털리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지금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은 이 페르즈 같은 경우에도 좌타 상대로는 꽤나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페스타도 피안타율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약한 선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페스타의 이 포신 페스티벌에 대한 피안타율 자체도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다음에 페레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신 페스티벌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나마 미네소타를 상대로 다행인 점이 뭐냐면 미네소타 타선은 싱커에 강합니다. 이 싱커의 선수들이 대부분 타율이 굉장히 고타율이 나오고 있고 포신 페스티벌에는 카를로스 코레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벅스톤도 마찬가지고 윌리 카스트로도 마찬가지고 라나치도 마찬가지고 다 포신 페스티벌에 의외로 타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페레즈의 제구죠. 이 제구가 안 좋다 보니까는 이 볼 카운트 싸움이 굉장히 길어지고 볼넷도 세개 수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 이닝도 당연히 짧아지고 네, 악순환 연속인데 그거 플러스 결국 포신 페스티벌이 이제 맞아 나가는 타구 속도가 지금 90마일을 넘어가고 있는데 미네소타의 타선도 이 포신 페스티벌의 타율은 떨어지지만 이 슬러그 수치가 꽤나 높게 나옵니다. 타구가 쳤을 때 이 외야로 90마일, 93마일 이상의 빠른 속도로 발사각 20도, 17도 이상으로 이 라이너성 베럴타급
타구가 지금 포신 페스티벌에 이 미네소타 타선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오늘 경기도 사실 페레즈의 피칭은 불안감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이애미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번 시리즈에 들어서 로페즈가 안타를 못 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로페즈가 안타를 쳤을 때 지금 마이애미가 폭발적인 득점이 나오면서 이전 두 번의 시리즈에서 엄청난 활약이 나왔었는데 로페즈가 지금 미네소타랑 이번 시리즈 치르면서 7타수 무안타, 볼넷 하나가 전부입니다. 삼진은 안 당했어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도 로페즈가 만루 찬스에서 2사 만루 찬스에서 강하게 친 타구가 약간 높게 떠버리면서 워닝 트랙에서 잡혀버리는 타구로 죽어버렸었고 결국 로페즈가 그때도 해결했으면 어제도 마이애미가 이기는 거였거든요. 이 로페즈가 못 치니까 마이애미는 죽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 원정에서 쳤던 이 로페즈의 활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었고 당시 이 필라델피아와의 3차, 4차전이었죠. 이 4차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페즈가. 그리고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로페즈의 타점만 하더라도 15타점이나 기록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페즈가 못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경기 칠 수 있을까? 구종별로 지금 이 비교를 해보면 사실 로페즈는 쳐야 돼요. 로페즈는 오늘 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좌타자에게 강한데 좌타자에게 강한 거는 작년 스토어즈의 억제력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스토어즈의 지금의 타격감으로는 페스타가 지금 억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우타자에게는 오히려 페스타가 2할 9푼 7리로 굉장히 약한 모습이 나오면은 결국 아거스틴 라미레즈와 이 로페즈 얘네 둘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결국 마이애미에게도 이 경기는 희망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미네소타도 경기를 잡으려고 올인을 했어요. 오늘 불펜들이 연투는 가능합니다. 이 스튜어트랑 그 다음에 콜롬비, 잭스, 듀란의 연투는 모두 가능하고요. 발렌드는 어제도 털렸고 일단은 4만타 맞으면서 불안했죠. 예, 연투했고 못 나오고 스튜어트, 그 다음에 콜롬비, 잭스, 듀란 얘네들의 연투로 오늘 경기에 뭐 알칼라까지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미네소타가 저력은 보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단 이 선발 싸움에서 서로 주고받는 싸움이 조금 예상이 되고 기준점을 조금 낮출 수 있으면은 오버로 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의 프랜사이드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프릴랜드 대 이제 월터죠. 월터도 한 경기 흔들리긴 했습니다. 시원하게 털렸었죠. 아, 잘하거나 털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오늘도 사실 이 콜로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좌투 상대로의 이 OPS 수준을 따지고 보면은 휴스턴이 유리한 경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양 팀이 진짜 미친 듯이 쳤는데 점수가 더럽게 안 나는 경기를 했습니다. 양 팀 합쳐서 안타만 26개를 기록했음에도 점수는 5대 3의 스코어로 점수가 꽤 많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 경기에서 알투베가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안타 2위 단독 2위까지 올라서는 기록을 세웠고 축하를 받았죠. 1위에 있는 이 비지오의 그 3천 안타급은 도저히 넘사벽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알투베가 그래도 정말로 휴스턴에서 보여준 이 업적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잘 쳤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기대되는 부분은 휴스턴의 타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그 이제 프리먼도 그렇고 홈런을 때렸던 그 활약이라든지 어제 안타 생산 능력을 봤을 때는 이제 에스트라다가 중심 타선에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면은 기대값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OPS 수준을 따지고 봤을 때 이 콜로라도가 지난 2주 동안의 좌투수 상대로 보여준 이 팀 타율 자체는 2할 5푼 이상이 기록이 되고 있음에도 OPS가 0.7이 안 되면서 홈런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타가 만약에 생산이 안 되게 되면 지금의 휴스턴의 라인업에서 이 쿠어스필드의 장타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프리랜드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필승조 버드가 털렸었고요. 그다음에 킬레이도 어제 성적은 무실점을 했습니다. 안타 2개 맞으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할베르손이 그나마 파이어블로로서 자신의 역할을 좀 해줄 자리를 지키려고 하겠습니다만 휴스턴 입장에서도 어제 오커트랑 오트, 소우사만 쓰면서 오늘 경기에서 킹, 그 다음에 아브레이유, 헤이더 이 필승조 3인방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이 계속해서 이 위닝 시리즈 확보를 계속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까지도 휴스턴은 수입을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다음에 디트로이트랑 워싱턴 어제 나눠 먹기 했어요. 1차전에 디트로이트가 11대 2로 불펜데이의 승리를 거두었었고요. 2차전에서는 워싱턴에게 시원하게 털리면서 칸레였죠. 걔가 개 털리면서 그냥 워싱턴에게 9대 4로 참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6회 그 8회였죠. 8회에 그 비기닝 나오면서 워싱턴이 이제 대역전승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어빈 대 엔스 LG의 엔스 맞습니다. 데뷔 다시 돌아온 이 디트로이트에서의 데뷔전 화려하게 출발했던 엔스였습니다. 그때 경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5이닝을 정말 깔끔하게 막아줬었어요. 안타 하나밖에 안 맞았었고 볼넷 두 개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활약을 했어가지고 실제로 이 인터뷰하는 것도 단독 인터뷰까지도 했었죠. KBO와 이 NPB 아시아에서의 경험이 어떤 영향을 줬고 왜 이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막 인터뷰도 막 하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엔스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당시에 이제 두 개의 구종 슬라이더와 직구에 대해서만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아시아를 좀 갔다 오면서 다른 이제 구종들에 대해서도 이 커맨드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좀 더 투수 타자와 이 승부가 좀 쉬워졌다라고 실제 지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엔스를 얼마만큼 자신감을 돋아줄 것이냐 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 워싱턴이 지난 한 6월 20일부터입니다. 한 6월 20일부터 어제죠. 7월 2일까지 보여준 좌투 상대로의 총 10경기 표본에서 타율이 3할 6리나 돼요. 홈런이 6개가 나오고 있고요. OPS가 0.878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제이커 어빙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얘가 최근에 털렸던 경기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원정 경기였어요. 홈에서는 계속해서 6이닝에서 5이닝 3실점 이내의 피칭으로 버텨주면서 실제 어빈의 홈 성적과 원정 성적은 굉장히 기복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어빈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이 꽤나 괜찮다라는 점 플러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트로이트가 불펜 투수가 없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저번 1차전에서 저는 이제 로토와이어에서 올슨이 나오길래 이제 올슨이 부상 복귀전을 하겠거니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튼을 쓰고 올슨을 꺼내겠거니와 생각을 했는데 홀튼 2이닝에 헌터 2.2이닝 쓰고 오웬스에 스미스를 쓰면서 불펜데이로 1차전을 마무리를 했었고요. 2차전에서 디트로이트가 경기를 풀면서 이거를 또 잡으려고 이제 했다 보니까 칼레까지 또 쓰는 상황을 만들었었고 그날 경기에서 리까지 멀티 이닝을 던지고 한리피도 올라와가지고 1이닝 동안 안타 2개 맞고 털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썼던 투수들 디트로이트가 어제 썼던 선수들이 굉장히 좀 요주의 선수들인데 멀티이닝 던진 선수들이 대거 있고 그나마 좀 잘해야 되는 선수들도 공략을 당해서 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지금 이 이제 디트로이트가 있을 수 있는 이 불펜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과 자투수를 상대로 워싱턴이 최근에 공략해온 이 지표들 이거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 타자들 순으로 좀 보더라도 가장 잘 쳐줘야 되는 게 결국 워싱턴 입장에서는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의 핵심 인물은 아메드 로사리오예요. 이 계속해서 아메드 로사리오를 우투수가 나오는 경기에는 안 쓰고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 집중 기용을 하면서 이 상위 타선에 포진을 시키는데 이 아메드 로사리오가 실제로도 최근에 좌투 나온 경기에서 4경기에서 8타수 4안타 1홈런 2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3할 7푼 5리로 좌투승 상대로 강한 모습이었었고 그다음에 알렉스 콜, 그다음에 CJ 에브람스. CJ 에브람스는 심지어 12타수 8안타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임스 우드도 좌투수에게 최근에 16타수 4안타인데 홈런 1개 기록을 했었고 이외에도 뭐 조시벨도 6타수 2안타 이 강한 모습으로 워싱턴의 타선이 지금 자투수에게 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워싱턴이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뉴욕 양키스입니다. 배시 대 슈미트인데 이제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그냥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 경기 양상이 오늘 나올까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 배식 경기 보스턴전 보신 분 있죠? 딱 그 이제 워렌이 토론토에게 어제 털렸던 경기 양상이 딱 배식이 이 보스턴에게 털렸던 그 경기 양상이었어요. 7.8점 주는 경기 했던 게. 개 털렸었죠. 당시에 보스턴이 그렇게 방망이가 심각했었는데 그거를 불을 지펴준 게 이 배싯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싯 양키스 어제 스탠튼이 그 홈런을 또 때려 가지고 삼진 진짜 중요할 때 삼진 당해서 오늘도 얘 때문에 지겠거니와 생각을 했는데 스탠튼이 홈런을 때리면서 추격에 불씨를 지폈고 에런 저지의 홈런이 또 그렇게 터지면서 양키스의 방망이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벨린저가 8경기가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벨린저가 중심 타선에서 해주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스탠튼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홈런 맛을 봤고 이걸을 살려서 좀 타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이제 양키스의 타선에서 문제가 되는 쪽을 이 골드 슈미트 그다음에 이제 한 명 뭐 더 굳이 찾으면 이제 그리샴 살짝 이런 느낌인데 어제 경기에서 그리샴이 대타로 나와 가지고 안타 하나를 때렸었고 라이스를 1번 쓰는 선택이 성공을 거두었던 날이었습니다. 나름의.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그리샴을 쓰면 안 되고요. 골드슈미트도 1번 타자 나오는 거 정말 안 좋고 어제도 멀티히트 때려내긴 했는데 골드슈미트가 그렇게 하위 타선으로 좀 빠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시즌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오늘 기준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번 시리즈가 그렇게 난타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기준점이 높지가 않은 게 결국에 슈미트를 고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토론토가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 보비 셋이라든지 게레로 주니어가 지금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토론토가 무서운 이유는 결국에 이 하위 타선에서 해주고 있는 이 엑스트라들의 활약이 진짜로 너무 뛰어나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그렇게 홈런 때렸었던 멀티 홈런 때렸죠. 슈나이더랑 그다음에 바이저 얘네들이 지금 그 히메네즈도 마찬가지로 살아났고 클리브랜드 딱 원정에서부터 살아났고 컬크, 발저, 클레멘트 그다음에 슈나이더 그다음에 히메네즈, 발저 아무튼 뭐 얘네들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토론토의 타선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고요. 이 경기가 뭐 8.5점 기준점이 나온 것 같은데 해외에서 기준점 낮추면은 충분히 오버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난타전이 될 것 같아요. 양키스도 1차전에도 양키스가 필승조들이 불펜에서 다 녹았던 거였고 어제도 올라왔던 불펜들 중에서 해밀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대로 된 피칭을 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해밀턴이 어제 멀티닝 던져가지고 오늘 못 나와요. 그럼 1차전에 나왔었던 뭐 이제 필승조들이죠. 위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나올 텐데 이 걔네들도 이미 털린 상태에서 이거를 신뢰도를 보여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터져도 오버를 봐야 되는 좀 그런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슈미트 진짜 고평가합니다. 슈미트 피칭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제 토론토의 방망이가 그만큼 세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보비지악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안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무릎 부상 때문에 하루 쉬었다라고 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오늘도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DTD 여전히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보비셋의 출전이 된다면은 더 호재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도 기준점 낮춰 보면은 7.5점에서는 오버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뉴욕 매츠 대 미러키. 저는 이거 어제 2차전에 미러키의 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1차전에 오히려 이 그 오티즈의 데뷔 첫 말로 홈런이 나오면서 오티즈가 그렇게 역전에 만들어줬어요. 1대 2로 매치가 리드한 상황에서 후반전에 들어섰는데 곧바로 추격이 되면서 2대 2가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말로 홈런 터지면서 이 가렛이 시원하게 무너져서 미러키가 1차전을 챙겼고요. 2차전에서는 이제 저 누구죠? 저 원래라면 티드웰로 바로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오프너 쓰면서 이제 브로조반 먼저 꺼내 가지고 맞고 들어가면서 경기를 풀어갔었고 2회에 이제 운이 안 좋았죠. 네, 2회 글러브를 맞고 이제 어 튕긴 공이 굴절이 돼 가지고 2루로 이제 송구를 했는데 이제 2루에서
송구가 아니라 2 루에 바운스가 닿는데 2 루에서 그게 공이 불규칙 바운드가 돼 가지고 올 세이브가 되어 버렸어요 주자가. 글러브를 애초에 터치를 하면 안 됐었는데 그 땅볼 타구에 그게 터치가 되면서 굴절타가 됐었고 어쩌면은 병살로 될 수 있었던 타구였는데 그게 이제 그 만루가 돼 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죠. 거기에서 이제 니모가 만루 홈런을 시원하게 때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린도우의 백투백 홈런으로 5 점이 나면서 미즈로브스키가 처음으로 웰컴 투 MLB를 당하는 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리즈가 나눠먹은 상태에서 3 차전을 치르는데 자투 대결입니다. 피더슨 요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제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안타율도 올라가고 이닝 수가 당연히 짧아지고 지금 제 역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퀸타나 상대하게 되는데 미러키의 자투 상대 성적과 뉴욕 매츠의 자투 상대 성적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미러키는 자투 상대로 공략을 해왔는데 이제 뉴욕 매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좌투 상대로 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오늘 조금 방해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매츠가 지금 좌투 상대로 타격이 제대로 되고 있는 타자는 제프 맥닐, 그다음에 린도어, 그다음에 니모 소토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위 타선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홈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피트 알론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털링 마르테라든지 얘네들이 좀 살아나서 이 타격을 좀 가세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좀 몰빵 야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러키는 오히려 이 최근에 지표가 그냥 넘사거든요. 6월 말부터 해 가지고 6월 달에 그냥 미러키는 템파베이랑 같이 토론토 뭐 이런 팀들이랑 진짜 넘사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옐리치, 튀랑 그다음에 아이작 콜린스, 그다음에 플레릭, 그다음에 칼렙 듀빈 두루빈 그 친구는 뭐 심지어 6 타수 막 5 안타 이렇게 치고 있고 그다음에 오티즈도 5 할달이 치고 있고 그냥 뭐 다 잘 쳐요, 좌투 상대로.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매치가 결국 홈발을 세우면은 이 경기가 오버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일관성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츠가 어 이 홈에서는 진짜 무시를 못 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오버를 기준점 낮춰서 가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가 좀 더 판단하기엔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LA 인저스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이건 진짜로 애틀랜타가 심 머피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날이 경기죠. 그러니까 머피가 최근에 홈런으로 팀을 먹여 살리고 있고 사실 어제 당연히 MVP는 올슨이었습니다. 올슨이긴 했는데 그 홈런 쇼를 해 주고 있는 머피가 진짜로 타선을 쪼끔 이렇게 분위기를 좀 돋 돋 돋게 해 주는 돋아나게 해 주는 감초 역할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 몇 경기째인지 모르겠어요. 머피가 계속해서 홈런을 때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소리아노 얘 홈과 원정에서의 얘도 차이가 조금 있는 선수죠. 근데 이 원정에서 소리아노가 오히려 지금 홈에서의 소리아노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볼넷 수치라든지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점 관리가 잘 돼요. 실점 관리가. WHIP가 홈에서는 1.67, 원정에서 1.33 수준으로 원정 4승 2패 2.78 ERA 9경기. 홈에서는 8경기 1승 3패 5.57. 그러니까 원정에서 조금 더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 LA 인저스의 타격이 엘더를 상대로 공략은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애틀랜타가 소리아노의 공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애틀랜타 같은 경우도 싱커에 대응이 잘 되는 팀이죠. 싱커를 잘 쳐요. 이 소리아노도 공은 빠르지만 이 싱커를 던진다라는 것이 오늘도 화근이 좀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 경기도 오버를 예상하게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마 좀 경기들이 점수가 좀 날 것 같다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선발 투수들이 좀 약한 것도 있고 해서 점수가 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전반적인 흐름의 오늘 경기들인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점수 좀 날 것 같은데 그런 싸움을 붙여버리게 된다면은 이 경기도 LA 인저스가 또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기준 좀 낮춰서 이 경기도 여러분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유로우니까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거 전 추천 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컵스 대 클리블랜드인데 이제 홀튼과 오티즈 이거 이제 어제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이 상위 탄세에서 홈런이 터져 갖고 점수가 났는데 전부 다 이제 솔로 홈런이 돼 가지고 아쉬웠었죠. 이제 거의 솔로 홈런급이었어 가지고 5대 4로 이제 경기가 됐는데 이마나가가 홈런 3 방을 얻어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컵스가 홈런을 못 때렸던 날이었는데 이 기본적으로 컵스가 이 바람이 안 부는 날에 타격이 쳤을 때 이 홈런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에서 이렇게 칠 정도면 이제는 이 산타나를 이제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산타나가 지금 계속해서 안타 생산이 되고 있고 어제도 홈런을 쳤고 이 산타나가 살아나면서 호세 라미레즈나 스티븐 칸이 조금 하자가 생긴 부분을 얘네들이 그래도 산타나로 맨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이 홀튼이 보여주는 성적을 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공은 좋아요. 공은 좋은데 성적이 안 받쳐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5이닝을 던지는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번 데뷔하고 천 한 두 번인가 말고는 6월 달에 거의 이제 피칭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몇 번 올라왔었나?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짧거든요. 몇 번 던졌었네 그래도.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봤던 게 좀 최근이라 생각하는 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로 많이 못 던져요 얘가. 오래 못 던지고 피칭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공을 막 98마일까지 꼽아대면서 빵빵하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뭔가 그냥 패기로 던지다가 그냥 얻어맞는 그냥 좀 그런 느낌으로 이게 그냥 공만 보면은 항상 잠재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얘가. 근데 성적으로 이제 지표로 보면은 얻어맞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클리블랜드도 오늘 공략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지금 어제도 스티븐 칸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뒤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호세 라미레즈도 아무것도 못하는 걸 봐버린 이상 일단 컵스가 유리하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생각은. 다만 점수가 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이제 뭐 플라이라든지 어제 아니면은 지금 만자르도가 가장 타격감이 좋거든요. 컵스에서는 그 클리블랜드에서는 어제는 교체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만자르도라든지 산타나 뭐 요런 부분에서 좀 타격에서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레인 토마스도 좌투수에게 그렇게 약한데 어제 또 결국 홈런을 때려냈었고 오늘 우투수 나오는 경기라면은 레인 토마스도 또 기세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경기도 기준 좀 낮추면은 또 오버를 봐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티즈도 워낙 또 제구도 날리는 편이기도 하고 또 삼진은 많이 잡습니다. 워낙 이 3쿼터에서 나오는 투구 폼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삼진은 많긴 한데 얘도 커맨드가 부족한 선수예요. 그래서 컵스한테 이런 애들은 좀 쥐약이죠. 그래서 오늘도 점수가 좀 날 것 같다라는 게 바람은 역풍입니다. 오늘도. 근데 홈런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투수들의 자멸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컵스가 그럼에도 승리할 가능성은 지금의 클리블랜드 타격을 보면은 당연히 높다. 라고 단정을 좀 짓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 스티븐 쾅과 호세 라미레즈가 그렇게 침묵을 해버리면 클리블랜드에는 진짜 희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컵스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트 대 이제 로비레이 라운드에 어제 연장 드디어 이정우가 터졌어요. 이정우가 어제 첫 타석에 3루타를 포함해서 이제 내안타 마지막에 치면서 이제 홈런 빼고 사이클링 히트에 가까운 활약을 해줬는데 연장에서 아찔하게 이겼습니다. 이제 어제도 사실 페르도모나 케테마르테의 활약은 여전했었고 애리조나가 결국 많이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것은 지금 이제 케빈 캐롤의 부상 이탈, 그다음에 모레노의 부상 이탈 이런 부분에서 타격이 한 끗이 부족해진다라는 게 가장 아쉽겠죠. 그나마 어제 이 조시 네일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 아직까지 몸 상태가 성치는 않은지 이제 4타수 1안타는 조시 네일러에게 좀 많이 아쉬운 성적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애리조나의 타격이 로비레이의 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결국에 저는 어제의 이 이정우의 활약 이정우가 어제도 5번 타자에 나와서 활약을 하는데 이정우의 이런 활약이 과연 또 나올 것인가? 파트 요새 졸라 불안한 거는 다 압니다.
얘 진짜로 잘할 때는 진짜로 잘하는데 요즘 이제 브랜드 파트가 진짜 많이 쳐맞아 가지고 이게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분명히 계속해서 피안타율 올라가 있으면서 6월 달에도 5월 달에도 피안타율은 거의 3할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3실점까지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방망이가 어제처럼 그렇게 칠 수 있을 거냐, 이정호가 그렇게 칠 것이냐, 살아난 것이냐, 윌리 아담메즈가 계속해서 이렇게 장타 생산을 할 것이냐, 이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어제 경기가 이제 좀 뭔가 반환점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못한 것은 이때까지 그렇게 못했던 게 분명 뭐 이제 체프먼의 부상 이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라모스라든지 뭐 플로레스라든지 얘네들의 활약이 뭐 없었다든지 뭐 그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달라졌던 거는 6월 달에 이정우가 존나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정우가 6월 달에 개같이 못하니까 득점 생산이 분명히 달라졌었고 이정우가 지금까지 계속 못했었는데 어제 경기 그렇게 쳤다라는 겁니다. 하루 쉬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정우가 살아나기 나가기 시작하면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건드리기가 좀 애매해지죠. 만약에 진짜 이정우가 살아나고 이전 4월 달과 5월 달 3할 4푼 5푼 가까이 치던 그때 당시의 활약 지금 타율이 깎여서 벌써 2할 4푼 6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그렇게 쳤는데 그러니까 이정우가 그만큼 6월 달에 못했는데 그 전에 시즌 초반에 해줬던 그 활약만큼 이정우가 살아날 수 있으면은 샌프란시스코는 투수력으로 어떻게든 쥐어짜내가지고 막아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오늘 이제 가능할 것이냐, 이제 나올 것이냐,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경기가 돼버린 겁니다. 어제 도발이 2인 선수 아마 못 나올 거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불펜에서 사실 여유가 있는 상황은 오늘 경기가 아니라고는 보여집니다만 로비레이의 이닝 수화가 좀 좋다라는 점이랑 파트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오늘도 조금 유리한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방망이가 이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LA 랜저스래 애리조나도 이 방망이에서는 안 밀려요. 네, 안 밀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과 캔자스 시티 오늘 사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접근한다고 했을 때 노리게 될 경기가 좀 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들 언더 게임 보고 있겠죠. 네, 브라이언 우대 제스루고 나온다고 하면 저 또한 이견은 없어요. 다만 제가 프로토를 이제 구매하게 되면 이 경기는 아마 7.5점의 기준점이 잡히게 될 텐데 제가 개사기 같은 게 이제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 이게 5이닝짜리 전반 경기예요. 사실 왜 프로토가 KBO만 전반 그거를 주고 이제 심지어 이제 승패만 주죠. 전반 승패. 그 말고 이제 전반에 언오버가 해외에 이제 뜨는 거를 제가 이제 최근에 이 휴식기 동안에 피나클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보면서 그게 있는 거를 보고 와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게 그게 개꿀딸이죠. 사실 선발 투수들은 5이닝 이상을 보고 들어가는 에이스 투수들이 많은데 오늘 나오는 브라이언이나 세스루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6이닝에서 7이닝의 기대값을 가지고 있는 선발 투수들이에요. 근데 이네들이 그런 경기를 하면서도 2실점, 3실점 이내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5이닝짜리에 얘네들이 위기가 보통 그런 투수들이 위기가 오는 이닝은 보통 6회 6회거든요. 6회. 근데 5회까지다. 근데 기준점은 올리면 또 이제 바꿔갖고 하면은 배당 떨어뜨려도 이게 갈 수가 있네. 그걸 보면은 박탈감 졸라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5이닝짜리에다가 이제 뭐 한 4.5점 기준에서 점수 안 나겠거니와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5회 끝났을 때는 뭐 2대0, 2대1 선에서 아무리 봐도 5점이 날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나와요. 지표를 보더라도 세스로고도 최근에 다시 이제 부상 돌아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제구가 다저스전에 너무 쓰레기였습니다만 사실 세스로고가 그런 경기 한 날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흔들릴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브라이언 우가 홈에서 보여준 단단한 피칭 그 슬라이더에 이제 캔자스 시티 방망이 돌아갈 거 생각하면은 그냥 이거는 뭐 5이닝 4.5 언더 이런 거 건드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프로토였으면 이게 그냥 무지성 7.5 언더를 건드려야 되는데 불펜 싸움에선 사실 장담할 수 없는데 어제 경기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그 팽팽하던 경기가 불펜 싸움에서 점수가 나가지고 갈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 프로토였으면은 아 이거 진짜 주력 건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 7.5점에다 언더 정배줬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메리트는 사실 못 느낄 것 같은데 이 반쪽짜리로 가면은 사실 메리트가 좀 크게 느껴진다라고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 창 좀 끌게요. 자, 켜져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렉이 좀 걸리네. 이거 샌프란시스코 승 못 건드리겠네요. 지금 창 켜져 있는 거 지금 봤는데 떠 있는 거 보시면은 다이나몬드백스가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성적입니다. 이것도 캐틀 마르테가 지금 자투두 상대로 6할 2푼 5리, 에레라는 부상이고 수아레즈 6할 6푼 7리, 바르가스 4할, 구리엘 주니어 3할 7푼 5리, 페르도모 2할 5푼대, 스미스 3할 3푼 3리, 토마스 6할. 자투 상대로 공략이 좀 되는 것 같죠, 보면. 네, 표본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못 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로비레이라지만 불안하죠. 요거는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일단 못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프리뷰는 이제 끝나겠죠. 사실 이거는 제가 더 할 말 없어. 어제 또 사실 다저스 마헨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조합에다가 마헨을 들였는데 이기긴 이겼어요. 9회 끝 역전승으로. 와, 근데 컷이 좀 선 많이 넘더라 진짜로. 아, 진짜 스미스가 동점 오면 딱 따라잡고부터 이건 됐다. 바로 따라잡으면 분위기 안 넘어가겠다 싶었는데 미친 듯이 쳐맞아요. 그거를. 그러고 이제 9회 그거를 갖다가 간신히 끝내기 승으로 이제 이겨냈는데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은 됐었죠. 어제 예상했던 대로. 그냥 코저 3000K 하는 순간에 박수갈채 이제 스탠딩 오베이션 나온 다음에 전광판에 3000K 빡빡빡 띄워주고 이제 거기다 역전승까지 끝내기 역전승까지 해버리니까 그냥 완전 그냥 다저스 스타디움 파티장 됐던 거죠. 저는 조금 더 타격이 더 터져가지고 커쇼 승리 투수까지 주는 그림을 이제 예상을 했는데 다저스의 방망이가 너무 늦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서벨레드 메이면은 메이 볼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건드리실 분들은. 저는 메이는 진짜 쳐다도 안 보거든요. 진짜로. 메이는 절대 쳐다도 안 보는데 가실 분들은 좀 바짝 똥구멍에 힘 좀 주시고 보셔야 될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를 뭐 화상 역배를 볼 수는 없고요. 이래나 저래나 다저스가 그렇게 홈에서 분위기를 타버렸으면 이것도 지금 뭐 다저스도 열심히 이겨야 되죠. 지금 순위 경쟁이 일찍부터 좀 불이 붙어버린 게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다 달리고 있는데 지금 뭐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라든지 여기 지금 순위 개빡세거든요. 어제 경기 토론토가 이기면서 양키스랑 타이가 됐고 오늘 경기 진짜 양팀 필사적으로 지금 이기려고 들 겁니다. 이거 토론토가 오늘 이기면은 순위 역전이에요. 지금 48승 38패로 얘네들이 동률로 이제 1위 경쟁 불이 붙었고 이 템파베이까지 같이 엮여가지고 3파전입니다. 3파전. 그래서 지금 한 승 한 승이 귀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 경기도 서로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구도가 많은데 오늘도 볼만 할 거예요. 이것 그 뭐야 저 매츠도 오늘 이겨야 되고 미러키도 지금 빨리빨리 컵스 따라잡아야 되고 갈 길 바쁜 사람 많네. 웬만하면은 진짜 오늘도 좀 이제 컨텐더급 팀들은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방심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던지는 게임은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음. 전 다저스 경기 사실 모르겠어요. 서발레도 이제 냉정하게 이제 수치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서발레도 구속이 좀 딸려서 그렇지 RPM만 따지고 보면 메이저리그 최상권입니다. 변화구 회전수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공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럼에도 처맞고 있는 게 메이저리그 레벨을 말해주는 거고 그냥 무브먼트 가지고는 이제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메이저리그가. 그냥 단순 무브먼트보다는 정확한 커맨드와 이제 두뇌 싸움 그 다음에 구속 무브먼트 모든 박자가 맞춰졌을 때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폴 스킨스가 대단한 거고요.
폴 스킨스는 그렇게 휘어지는 공들을 던지면서도 커맨드가 완벽하게 잡히고 뭐 지킬러 그다음에 이제 맥스 프리드 뭐 이런 선수들이 그래서 대단한 거죠. 헌터 그린 이런 애들이. 일단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전 숲에서 라이브 합니다. 유튜브는 라이브 아마 안 킬 수 있어요. 그래서 키면 동시 중계를 하면은 제가 그냥 유튜브 보시면 되는데 제가 9시쯤 돼도 이걸 안 킨다 그러면 얘 숲에서 라이브 하고 있나 보네. 한 10시쯤 돼서 그냥 다시 보기 올라오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내일 유튜브 녹화 이제 숲에서 라이브 한 거 녹화본 아마 10시쯤 올라갈 거예요. 10시쯤 올라갈 거니까 배팅 그 전에 하셔야 된다. 좀 정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번거로우셔도 숲으로 조금 찾아오셔갖고 저 찾아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좀 여유 있으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 다시 보기 10시쯤 올라오면은 그거 보고 참고하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오늘 조금 살이세요. 내일 또 프로토 열리니까 저도 이제 배당도 비교를 좀 하고 이렇게 원래 표를 만들 때 제가 이제 해외랑 국내 배당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배당 흐름까지도 좀 파악을 하고 이제 표를 만들어서 조합표를 드리고 하는데 지금 프로토가 이제 안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못 하고 있어가지고 좀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해외 거주자분들 생각해서 조합을 하니까 뭐 짧은 것도 5이닝짜리도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맞췄던 날도 있고 이렇게 한 건데 프로토 되면은 또 분석 방식도 조금 이제 달라지고 표 만드는 것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하니까 오늘 좀 사려보시고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또 제대로 표 만들어서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도 만들어서 7월달 2월 달은 좀 안 좋았었는데 7월 달은 좀 잘 풀어가는 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차까지 흐름은 잘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프리뷰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경기 7할 이상은 다 맞추고 들어가죠. 계속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